이제 국회 시간입니다. 국민의 물음에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진실이 결코 봉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입니까?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어제 9일 윤석열 정치검찰이 국회 본청과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습니다. 제1야당 파괴를 위한 정치 공작 쇼이며 이태원 참사 추모 여론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쇼입니다.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받은 후에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 규명이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백반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제가 매일 같은 멘트를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속보 반영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백반장 알고 있어요? 저희가 세계적인 특종도 많이 했었어요. 네, 유채커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뭘 하는 모양이네요? 네, 조금만 준비하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당장 나갈 필요는 없어요. 예. 끝나는 대로 나가면 됩니다. 백반장. 네. 윤 대통령,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영상에서 봤던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역시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이거죠. 윤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 때 MBC 취재진은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발표를 했죠. 논란이 오늘 하루 종일 이어졌죠. 네, 오늘 마침 국회에서 과방위가 열렸는데요. 여야의 설전이 뜨거웠습니다. 여당은 MBC를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면서 대통령실을 옹호했는데요. 야당은 언론을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비열한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장외에선 지도부도 가세했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뒤끝 장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언론인에게도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취재 거부 자유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질문을 받았는데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게 정당하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MBC가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를 많이 했다는 점을 배제 조치의 이유로 들었는데 윤 대통령도 같은 내용을 언급한 걸로 해석됩니다. 네,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도 입장을 밝혔네요. 그러니까 MBC가 가짜 뉴스를 허위 보도를 했고 취재윤리에 상반된 국익훼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주음인에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MBC도 뭐 반박하는 그런 입장문을 냈고 언론 관련 단체들이 오늘 일제히 입장문을 냈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는 오늘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도 총회를 열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해서 논란이 더 가열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에 그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뭐 입장도 밝힌 게 있는데 저희가 뉴스픽에서 자세히 속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는 날이기도 한데요. 과연 윤 대통령의 성적표가 어떤지 또 정치권의 평가는 어떤지 정치 인사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입니다. 서둘러 가도록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이 어제 저녁 결국 국회 본청 사무실까지 완료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작성한 영장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김만배 씨가 정 실장 등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게 지분을 약속했다는 내용과 함께 정 실장이 이 지분을 저수지로 표현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법원은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목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수익 저수지, 레드 웨이브 실패, 한미일 정상회담, 5곳 남기고 1%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다정회에서 소식 전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검찰이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회 본청에 있는 정 실장 사무실인데요. 어제 저녁 6시 35분 결국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서 10시간을 기다린 뒤입니다. 2시간여 동안 수색한 검찰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은 한마디로 망신주기용 그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패로 끝났다. 지금 압수수색에 대한 그 결과를 보면 컴퓨터에서 그 윈도우 프로그램을 설치한 로그 기록, 그리고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대장동 관련된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접속 기록, 검색 기록, 그리고 그 찢어진 메모 용지, 그리고 파쇄된 종이 한 문큼 검찰이 확보한 결과입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 기소에 이어 정진상 실장까지 빠르게 치고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바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김만배 씨의 진술 때문입니다. 공소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정 실장과 김 부원장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이재명 대표 측근 3인방은 2014년 6월 김 씨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의형제를 맺은 이후 검찰은 3인방이 법조기자 출신인 김 씨의 법조계 인맥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 했다고 봤는데요. 남욱 변호사 역시 이 인맥 때문에 김 씨의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만배 기자님이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 저희는 그 민간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김만배 기자님이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민간 사업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그다음에 설득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저희의 정당성을 이제 좀 민간 사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씨와 3인방은 사법 리스크 관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함께 모의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15년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됩니다. 그러자 김 씨는 자회사 천하동인을 만드는데요. 이 중 천하동인 1호는 지분 약 30%를 가졌습니다. 원래 김 씨는 이 1호 본인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이요. 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천하동인 1호 3인방 몫으로 배정했다고 말을 바꿨다는데요. 3인방에게 이 지분 30% 알리면서 필요할 때 잘 써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 실장은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 이렇게 답했다는데요. 저수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중앙 정계로 나아가기 위한 자금원이라고 검찰은 해석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도 똑같은 단어 썼는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익공동체 대장동 형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저수지에 빌부터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이용해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 군모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3인방이 김 씨에게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었는데요. 2020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최종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오래된 수건인 대선 출마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부여해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대법원이 수원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을 때부터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의 밑작업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당내 경선 통과를 위해서 조직을 다져야 했던 김 부원장이 호남 조직 관리를 위해 김만배 씨에게 약속한 돈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김 씨는 우선 지분에 따라 700억 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돈 넉 달이 지나도록 주지 않았고요. 그러자 2021년 2월 이번엔 정진상 실장이 나섰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김 씨에게 직접 20억 원을 달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김 씨 진술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돈을 안 주는 데 대해서 이 양반 미쳤구만 이렇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원래 뭐 대선인데 좀 도와달라. 내가 선거를 잘 치르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뭐 도와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맡겨놓은 돈이니까 그냥 이번에 20억 좀 만들어 주세요. 빨리 준비해 주세요. 해서 하나씩 받으러 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곧 전모가 다 드러날 겁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요. 화를 내는 정 실장에게 김 씨 이번에는 앞서 약속한 700억 원 중에 세금이랑 공통비 등을 제외하고 428억 원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금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돈은 끝까지 넘기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3인방에 찾은 사람 김 씨와 함께 화천대유 설계한 남욱 변호사입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나간 돈은 8억 4,7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검찰 수사 내용만 놓고 보면 정말 화천대유를 저수지로 생각했던 3인방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영장에 명시한 또 한 가지,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 경제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건데요. 실제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일 때도 또 대선 국면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정 실장이죠. 결국 정 실장이 공동체 이 대표를 위해 저수지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훔친 작물로 저수지를 만든 몸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오염된 저수지의 썩은 물을 함께 나눠 마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전체가 이런 썩고 오염된 저수지의 물을 함께 나눠 마신 것이 아니라면 대장동 입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협조할 것을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결국 김만배 씨가 이 3인방의 지분이라고 했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이재명 대표의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정 실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3인성으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모든 의혹 부인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 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의 야당 탄압 대책위원회도 영장 내용 엉터리다 비판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 군부 독재 시절에 중앙정보부와 보안사가 자신들이 그린 그림의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꿰맞추고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었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듯이 수사 주체만 바뀌었을 뿐 같은 작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검찰, 윤석열 검찰의 검찰 독재에 민주당은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검찰의 다음 스텝은 이제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은 정 실장 측과 소환 일정 조율하고 있고요.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할 것이란 전망 나옵니다. 그리고 정 실장의 다음 단계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검찰은 이미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는데요. 우선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분명하다는 관측 나옵니다. 성남시가 챙겨야 할 개발 이익을 민간 사업자와 측근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실무진 대면 보고를 받으면서 대장동 사업을 직접 챙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역시도 김만배 씨의 입에 달렸다는 전망입니다. 22일 날 뭐 구속 기간 만기가 된다. 뭐 국과 결부시켜가지고 그런 기사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나 남욱 이 두 분보다 김만배 씨가 과연 입을
여느냐, 열면 어떤 식으로 여느냐가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동규의 입, 남은규의 입보다 김만배의 입이 상당히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열쇠다. 예, 그 더 윗단 혹은 키맨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일당. 네, 두 번째 픽은 레드웨이브 실패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원에선 공화당의 과반 의석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주지사와 상원에선 여전히 초박빙 상태입니다. 공화당의 레드웨이브, 즉 붉은 물결 우려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It was a good day, I think, for democracy. And I think it was a good day for America. While the press and the pundits are predicting a giant red wave, it didn't happen. 이 같은 결과 이른바 반 트럼프 정서 때문이란 분석 나오는데요. 실제 격전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후보들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그 후보들이 문제였다면서 주변 참모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앞에서는 일단 태연한 모습을 보여야겠죠. Well,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This has been a very exciting night. We have some races that are hot and heavy, and we're all watching them here.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 좁아졌다는 분석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체할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 오는 15일 대선 출마 발표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와서 미루기에는 면이 서지 않기 때문이란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이 마냥 편한 건 아닙니다. 하원에서 과반을 넘긴 공화당의 견제가 앞으로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인데요.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맥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는 한때 트럼프의 호위 무사라고 불린 보수주의자이기도 합니다. You know, 2 years ago when I became leader, Republicans had less than 200 seats in the House. If you believe in freedom, hard work, and the American dream, these results proved that there is a place for you in the Republican Party. 네, 바이든 대통령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재선 도전 여부는 내년 초에 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도전을 위해선 먼저 공화당의 집중 견제 뚫고 국정 운영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3, 4, 5픽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곧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법원이 체포영장은 기각했다는 그런 소식도 조금 전에 유한울 체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총공세를 펴고 있죠.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면 전환용 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며칠 동안 크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좀 이제 침묵을 지켰는데 조금 전에 상당히 강한 발언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조작은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국회에 왔는데요. 그 정진상 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놓고 민주당이 이제 국면 전환용 쇼라고 비판을 하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지역 토착 비리 범죄에 대한 통상적 수사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사실 이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 황운하 의원과 충돌이 있었잖아요. 황운하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발언을 해서 황운하 의원이 고소까지 한 상황인데 관련한 그 분위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그동안 해온 거짓말 유언비어 모욕적 인사를 되돌아봤다면은 고소장을 쓸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또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뭐 계속해서 어쨌든 민주당 또 초선 의원들과 좀 강경 분위기 또 갈등 분위기를 좀 이어갈 걸로 보이네요. 지금 이제 발언을 지켜보면요. 자, 좋습니다. 세 번째 픽은 누가 준비할까요?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픽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4박 6일의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길에 나섭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순방 중 13일에는 그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5개월 만에 만나는 한미일 정상이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다른 관심 바로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미일 정상회담은 확정이 됐고 몇 가지 양자회담도 확정이 됐거나 또는 진행 중입니다. 그 다자회의에서 양자회담은 미리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자회의 진행 중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니와 또 검토가 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양자 회담들도 다자 회의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는 이 시진핑 시진핑 주석을 만날 기회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의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게 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시 주석과의 첫 만남이 되는데요. 대통령실은 조금 전에 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것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MBC 기자는 전용기에 타지 못하게 대통령실이 결정을 했죠.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데 저희가 그 얘기는 줌인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픽은 백반장이 합시다. 네. 네 번째 픽은 5곳 남기고입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전국에 남은 규제 지역,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이렇게 모두 5곳뿐인데요. 그 외 모든 지역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주택을 사고 팔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당장 무주택자에 한해 50%로 제한되던 주택담보 인정 비율, 즉 LTV가 70%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또 양도세, 취득세에 대해서 중과 규제도 거의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은 규제 지역 5곳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도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요.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한 달 앞당긴 겁니다. 이 지역들에서도 집값에 상관없이 집값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해소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유체커가 정리하는 거죠.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픽은 1%입니다. 앞서 손흥민 선수 경기를 뛰던 중 눈 주변 뼈 4군데가 부러졌죠. 그렇지만 손 선수는 이 수술 일자를 하루 앞당기면서까지 월드컵 출전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손 선수가 수술 이후 처음으로 SNS 계정에 글을 남겼는데요. 월드컵 경기에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뛰겠다는 의지 글에 담겼습니다. 단 1%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고 적으면서 이 축구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고 있는데요. 벤투 감독도 오늘 당연히 이 손 선수를 최종 엔트리에 선발할 것이라면서 손흥민의 회복을 돕겠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네, 건강이 우선이지만 아무튼 좀 손흥민 선수가 빨리 쾌차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검찰 대장동 지분은 대선 자금 저수지, 이재명 허무 맹랑한 조작.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죠. 조금 전에 국회에 보고도 마쳤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엔 대통령실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은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더 원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관련 논란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갈등의 불씨는 국정조사였는데요.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 3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정조사안을 제출했음에도 정부 여당은 반대 의사를 점점 더 분명하게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 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점점 높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국회에 과반 의석을 보유한 만큼 단독으로도 국정조사는 가능한데요. 다만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통상 여야 협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하자는 입장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면서 국정조사는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특검과 촛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입니까? 기승전 방탄입니까? 한편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호, 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그리고 참사 당일 마약 범죄 수사로 인한 업무 소홀을 명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서 국정조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김대환 수사 관련해서 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과거에도 우리가 많은 인명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사고에서 진상 규명이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나 수사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 전면 쇄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꼬리 자르기식 진상 규명이 아니라 진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것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마약 수사에만 혈안됐다는 정황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면서 마약 수사 때문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당분간 국정조사를 둘러싼 정쟁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국회 상황실에서 다시 한번 국정조사의 의미와 실효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와 여당 측은 수사가 미지단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국정조사는 경찰 수사와는 별도의 영역으로 강제 수사권은 없는데요. 하지만 국회가 조사한 결과를 해당 기관으로 보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 기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서 정부의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있으니까 국정조사는 필요가 없다 이런 방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 이상의 굉장히 포괄적인 구조적인 또 정치적인 책임들이 밝혀져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여야의 합의로 진행된 삼풍백화점 붕괴 국정조사는 검경의 수사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당시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 규명과 함께 재난방지 관련법을 마련하는 성과로도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국정조사가 여야의 정쟁으로만 흐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역시 검경 수사와 병행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 등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서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결국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로 활동을 마친 바 있는데요. 이번 국정조사에 있어 여야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오늘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첫 상견례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국정조사를 둘러싼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국회로 와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오늘 여기서 예. 이제 뭐 첫 인사 자리에서 제가 아니, 대표님과 설전을 벌이려는 것은 아니고 길게 말씀을 하셔서 네, 네. 저도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것만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공개로 용산 하시죠. 비공개로 하셔야겠죠.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용산 그 서방소 얘기했어요. 서장 이 징계 문제로 네. 사실 일선에서 뛰고 있는 경찰들이나 소방관들이 정말 이렇게 참담한 심정이라고 이제 사법적인 어떤 책임을 묻는 과정과는 별개로 이 일의 정치적 책임을 정확하게 좀 규명해내는 것은 그러려고 국회법 안에 국정조사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다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요. 권한들이 저 국정조사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의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가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국정조사 곱하기 2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수사가 우선이라지만 아직까지 이태원 참사 수사는 경찰과 소방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요.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부기관과 부처를 총괄하는 대통령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를 중대본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컨트롤 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로 봐야죠. 예. 정치권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참사의 진상, 책임 규명과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건 희생자들과 유가족,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권 안에서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이야기가 없고 여전히 그 이전에 그 싸우던 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또 갖다 끌었다가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건의 본질에 다 접근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각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태도를 보여줘도 사실 국민들의 이 아픔을 달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야 3당 국정조사 시동, 정부 여당 수사가 먼저. 네, 어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을 했고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들끼리 잘 협의하라고 했지만 지금 뭐 잘 협의가 될 분위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입장이 다르니까요. 오늘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어제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뭐 특검 부분은 법사위를 거쳐야 되니까 약간의 절차상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국정조사는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도 사실 이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 국정조사보다는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는 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송치받은 뒤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이 더 바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겁니다. 국민의힘도 이 국정조사 특위 참여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진상은 경찰 특수본의 강제 수사로 밝힐 수 있고 이 국정조사 방식은 정쟁과 호통만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가 조금만 더 주의하고 조심했다면 이런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경찰청 특수본 수사 역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경찰 특수본은 어제 해밀턴 호텔 등을 압수수색해서 대표이사 등의 휴대전화 5점과 건축물 설계도면 등을 확보했습니다. 참사 현장에 바로 접해 있는 해밀턴 호텔이 건축물을 불법 증축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했는데 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용산구청과의 유착은 없었는지도 따져볼 듯한데요. 특수본은 용산서 정보과장이 경찰 내부망에 등록된 헬로윈 인파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용산서 정보관 등 참고인 소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청 정보부장 등 윗선 관여 여부도 조사 중인데요. 참사 이후 서울 관내 31개서 정보과장이 모인 대화방에서 검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정보 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네, 그리고 참사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도 조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일명 각시탈을 쓴 인물 2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오늘 소환 조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은 참사 직전 현장에서 길에 액체, 즉 아보카도 오일을 흘려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했다. 그래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문제 액체는 오일이 아니라 짐땡이라는 술이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들을 사고 현장에서 봤다는 목격자들의 글이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 온라인상에선 토끼 머리띠를 쓴 남성이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네. 경찰이 어쨌든 이제 경찰 관련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백 반장이 행안부 쪽은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예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수사가 소극적이라는 점은 좀 분명해 보이죠. 지금 이제 행안부의 재난안전실이라든지 지자체 관련 수사는 미진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아니라 행안부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밝힌 상태죠. 오늘 중대본 브리핑에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경찰 측은 수사 사항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참사 당일 동선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그 CCTV가 공개가 되고 이 서울청장,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동선이 공개된 것과는 달리 이 행안부 장관의 당일 행적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 장관이 이 참사 당일 오전 11시 반 상황 판단 회의 참석한 후에 이 서울 자택에 대기하다가 오후 6시경 집 앞에서 식사를 마친 뒤 이 서울 자택에 머무르다 이후 11시 20분 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행안부의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과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재난문자 등이 모두 참사 당일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건데요. 김 본부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재난통신망 같은 경우는 당초 목적대로 유관기관 간의 통신의 원활히 이제 활용이 못된 점이 있고요. 전화문자도 신속하게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서울시와 용산구에 재난문자 발송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는데요. 용산구는 재난문자를 발송해달라는 행안부와 서울시의 요구를 78분간 이행하지 않고 다음 날 0시 11분이 돼서야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안부가 참사 당일 10시 53분에 재난문자 송출하라 메시지를 보냈고 서울시가 용산구 재난문자 담당자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이른바 셀프 수사의 문제점이 지적이 됐죠. 그 이후에 경찰 특수본이 이제 경찰 지휘부를 일제히 또 강제 수사하는 그런 또 상황도 있었는데 뭐 뒷북 수사라는 또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행안부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서울시 등에 대해서는 조금 수사가 그 소극적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특수본의 움직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면 이제 소방대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참사 당일 저녁부터 현장을 지휘한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죠. 차분하게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경찰은 당일 용산 소방서 지휘팀장과 함께 소방대응 2단계 발령을 늦게 내린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 서장은 당일 근무자가 아닌 비번이었는데도 초저녁부터 현장에 나와 있었고 신고 접수 13분 뒤인 10시 28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의 이런 수사에 대해선 물귀신 작전이자 불공정 수사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소방대장이 기소한 거는 내가 볼 때는 물귀신 작전이에요, 경찰. 불공정 수사예요. 예. 경찰이 특수수사본부를 만들었지만 나 혼자 죽을 수 있느냐. 누구라도 같이 끌고 들어가면 매도 덜 맞지 않겠냐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어제 이제 박준호 마커가 설명했던 대로 특수본은 소방 쪽에 이제 현장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특수본의 움직임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이슈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야3당 국정조사 시동, 정부 여당 수사가 먼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MBC 취재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그간 MBC가 편파 왜곡 보도로
국익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MBC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권과 언론단체도 언론 탄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이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 논란, 이틀 전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불거졌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엄중한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필담에 곧바로 운영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자, 잠깐만요. 모두 저를 통해 이건 진짜 국회 모독입니다. 그동안 이 XX들이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저희가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여기까지 온 국회입니다. 단연코 이 부분이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국감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민주당 국감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논하는 와중에 대체 뭐가 그렇게 웃기냐는 비판이었는데요. 이 웃음으로 시작한 필담은 결국 울음으로 끝맺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염 추기경을 만나 염수정 추기경께 제가 국정을 맡고 나서 이런 일, 즉 이태원 참사가 벌어져 참담하다며 축제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부모님들의 심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 브리핑 도중에 눈물을 보인 김수석인데요. 이 브리핑 말미에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웃기고 있네란 필담이 이태원 참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영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김 수석의 사과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죠.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국회 차원에서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두 수석의 변명은 이 궤변입니다. 두 수석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반증하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으로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수석 두 사람을 중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을 탓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 두 수석의 경거망동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니까 벌어진 일이란 쓴소리인데요. 진짜 웃기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저 두 분이 몇 달을 했건 몇 년을 했건 국회의원을 다 한 번씩 하신 분들. 네. 그러면은 12구 참사 국정감사를 하는데 거기서 사적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한테 이 XX 하니까 그 수석들은 웃기고 있네 하는 겁니다. 사태가 진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적극 두둔해 나왔습니다. 두 수석이 국회를 모독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는데요. 국회를 무시하고 본인들끼리 떠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 잠깐 그 일탈이 있은 거죠. 일탈을 야당 계속 떠든 건 아니잖아요. 가지고 그 사과하고 저도 사과하고 다 사과하고 그다음에 퇴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더 이상 뭘 하란 말입니까? 아무리 여당이어도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갈 순 없었나 봅니다. 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뭐 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냥 아주 경망스러운 짓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수석으로 있으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아이고. 한때 친윤계였던 안철수 의원도 이 윤 대통령에게 간언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두 수석에게 따끔하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그건 정말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그 대처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부르셔서 따끔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다만 이 친윤계의 기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두 수석을 퇴장시킨 건 과했다는 불만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 청와대 국정감사 때 벌어진 국회 모욕 사건에 비하면 이번 건은 애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제가 우리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문제감을 하고 부정내 정원이 방식이 짝이 없어. 말씀 조심하세요.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이 정용 안보실장의 질의응답 도중 강기정 정무수석이 껴들었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든 책자를 흔들며 고성을 질렀는데요. 결국 운영위는 파행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운영위원장이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수석을 퇴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친윤계는 이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주호영 원내대표의 퇴장 지시는 지나쳤다는 아쉬움을 표한 건데요. 친윤계의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윤 대통령도 김 수석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국회 출석한 정부 위원들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이 김은혜 수석은 감쌌지만 김 수석의 친정인 MBC는 두고 보기 어려웠나 봅니다. 동남아 순방 출국을 이틀 앞둔 어제 MBC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요.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국민의 외교 안보 분야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제공한 편의라는 설명이죠. 하지만 MBC는 국익을 위한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라는 논리인데요. 대통령실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보도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듯합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쪽팔려서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난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대 난리면의 서막을 열었던 장면입니다. 유튜브로 가장 먼저 해당 발언을 공개한 MBC는 자막에 이 바이든이라고 표기를 하면서 정부 여당의 반발을 샀는데요. MBC는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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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해프닝을 회계 참사로 규정하여 정권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입니다. 제2의 광우병 선동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MBC 측에 해당 보도가 나간 경위를 설명해달라며 공문까지 보냈었죠. MBC는 이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양측의 갈등은 이렇게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이번 전용기 탑승 제외로 2라운드가 벌어진 셈입니다. MBC는 이번 조치는 언론의 취재를 명백하게 제약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대체 항공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도 이번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건 다른 언론사에 대한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 언론인 출신 인사들은 대통령실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신문기자 출신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언론 통제가 아니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 사례를 거론했죠.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들, 언론인에게도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입니다. 원래 친정에 더 엄격한 법일까요? 이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의원도 MBC 때리기에 가담했는데요. 전용기만 못할 뿐 취재를 불허한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언론 통제라고 하기엔 MBC도 공색할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배 의원은 MBC가 그간 왜곡 편파 방송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해왔다 지적했는데요. 자산이 많은 부자 회사이니 취재진들이 편안하게 민항기를 타고 순방 취재를 다녀오도록 지원할 것이라 믿는다 비꼬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이런 태도에 야권과 언론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 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의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하는 뒤끝 장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마저 이어갑니다. 정의당에선 윤 대통령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And I think it was a fake report done by CNN. No, that's enough. Go ahead. No, not CNN, please. Go ahead. The White House has not You don't. responded to these I told you. allegations. CNN is fake news. Don't talk to me. Go ahead, please.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는 CNN 보도에 불만이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CNN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불허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좋다고 해도 그 옹졸함의 그릇마저 닮아서는 곤란합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계 5개 단체는 오늘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 탄압이자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론단체는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이 취재 비용은 각 언론사가 자비로 부담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사유재산 이용의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인식한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오늘은 김은혜 수석과 MBC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드렸는데요. 두 사안 모두 여당 내에서도 못마땅하다는 여론이 있죠. 오늘 주민아마지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메시지는 아이 뭐 저기들 뭐 보복하는 것 같네. 저래도 돼? 유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한다. 이런 원칙들을 자꾸 좀 해나가야지. 그게 정리 안 돼 있으면 좀 아무튼 모양새는 빠진다. 모양새가 좀 빠진다는 거죠. 네, 오늘 하루 종일 여야 공방이 있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뒤끝 장렬, 소인배의 행태다 이런 또 비판도 했는데 오늘 국회 과방위가 그 전에 속보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오늘 총회를 열고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뭐 순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조속한 결정, 뭐 일종의 철회하라는 거죠.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출입기자단은 이 대통령 순방이 임박한 시점에 이 대통령실이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이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일방적 조치로 전체 출입기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상 특정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건 다른 언론사에 대한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한다면서 이번 결정에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언론 취재에 대한 제약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 기자단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일방적 통보로 이뤄지는 모든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출입 기자단이 의견을 모았는데 대통령실이 뭐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실 분위기를 보면은 아직도 관련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의 가짜뉴스 허위 보도는 취재윤리에 상반된 것이라면서 국익을 훼손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취재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국익을 또다시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최소한의 취재 편의를 제한하는 조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좀 길죠, 이름이. 보통 저희가 과방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과방위 전체 회의가 오늘 있었는데 여야가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이 문제, 그러니까 MBC 기자를 전용기에서 빼는 문제를 놓고 상당히 치열한 설전을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간의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여당은 MBC를 언론이라고 칭하기 부끄럽다 이러면서 대통령실을 옹호했고요. 야당은 언론을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비열한 의도가 있다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게 맞냐면서 MBC의 그간 보도 행태를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도
언론이 탄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닙니다. MBC는 편파 방송, 왜곡 방송을 했습니다. 과연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것이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관을 참여 안 시키냐는 대통령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번 결정은 언론 탄압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들 무상으로 그 비행기 탑니까? 무상으로 호텔 이용합니까? 다 언론사들 돈 내고 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인 것처럼 하는 이런 행위, 이 언론 탄압을 대놓고 하는 행위고요. 또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굉장히 비열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전용기에서 진행되는 기자간담회에 MBC는 참가를 못하게 되지 않나 언론 자유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따져 물었는데요.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은 전용기는 취재 편의 대상이 아니라 취재의 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제지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예산 관련 회의인데 갑자기 언론에 난 걸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초 우리가 목적으로 한 것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논란의 확산을 서둘러 차단했습니다. 과방위에서의 논란을 저희가 짚어봤고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또 이후에 열었습니다. MBC 취재 기자들 탑승 불허 조치는 치졸하고 황당한 언론 탄압이라는 그런 주장인 거죠. 네, 이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미국 출장에서 이 XX, 바이든 쪽팔린다며 이 욕설 논란을 일으키며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면서 MBC가 논란을 먼저 보도했다는 이유로 출장에 동행하지 말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대통령 해외 출장입니다. 대통령이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대통령 마음대로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치졸한 언론 탄압, 이러니까 불통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전용기에서 이 대통령 행위는 당연히 취재 대상이고 취재 공간입니다. 이 취재 공간에 출입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보도 자유의 침해이고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단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언론사 전체를 상대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순방에 민간인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까지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동행한 언론인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MBC만 보도했느냐면서 언론사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을 보도했고 전 국민이 지켜봤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아무리 홍보석이 날리면이라고 우겨도 국민은 알고 있다면서 웃기고 있는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해외 순방 준비에 집중하길 당부한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은 신속히 결자해지하시라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주기적으로 기자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그 발언만 놓고 보면 대통령실과는 조금 결이 다르더라고요. 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리도 해외 순방할 때 국익 침해 행위를 한 언론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거리를 뒀는데요.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국외 출장과 관련된 것이기에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용산 쪽에 확인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은혜 수석의 웃기고 있네 이제 필당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조영 원내대표가 좀 강하게 좀 몰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좀 대답해 보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퇴장 조치까지 했습니다. 아까 박준우 마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친윤계 일각에서 시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통하는 장제원 의원이 이제 관련된 질문을 받고 야당을 편들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를 한 번 더 준 건,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두 번째잖아요. 원내대표를 한 번 더 하게 된 거는 야당의 정치 공세를 잘 막고 성과를 내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아까 이제 강기정 전 수석 얘기도 했습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소설 쓰시네라는 발언도 했었잖아요. 그때와 달리 이제 이번에는 퇴장 조치를 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장제원 의원이 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속보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오늘 주민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MBC 불어의 탑승 불어의 언론 탄압 반발, 윤 대통령은 트럼프 비판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정확히 6개월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을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6개월이 지났다며 곧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와 외교, 안보, 경제, 안전을 꼽으면서 5대 참사라고 혹평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꼭 6개월째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표. 지상파 3사가 일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긍정평가는 30% 안팎, 부정평가는 60%에 조금 못 미치거나 이를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족한 점이 많았던 6개월이란 총평을 내놨는데요. 남은 4년 6개월은 국민들께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국가와 정부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대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위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굳이 따로 평가를 내놓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공식 회의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일부 지도부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짤막한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취임을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실적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대통령께서 처음 초보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좀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동안 여권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대표적인 성과다 홍보해왔죠. 용산 시대를 연 건 잘한 일이다. 한마디 나올 법도 한데 이에 대한 평가도 없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큰 이전 비용과 경호 문제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인가 싶은데요. 국민 여론도 썩 좋지는 못합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잘했다는 응답 28%에 그쳤죠. 못했다는 응답은 65.3%에 달했습니다. 침묵을 지킨 국민의힘 지도부와 달리 민주당은 혹평을 쏟아냈죠. 윤석열 정부 6개월을 참사 정권이다 한마디로 규정을 했습니다. 국정 철학과 비전은 없고 참사 정권이란 오명만 각인시켰습니다. 주먹구구식 국정 운영은 결국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 참사로 기결되었습니다. 이른바 5대 참사라는 건데요. 먼저 인사부터 살펴볼까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출범 181일 만인 지난 7일 간신히 완성이 됐죠. 5명의 후보자와 장관이 줄줄이 낙마한 탓인데요. 낙마 사유, 이른바 공정과 상식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친구야? 내가 네 친구냐고. 자네 뭐라고 그랬어 지금? 김인철은? 이 학생 이름 써. 이미 낳은 아이들도 이미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불행하다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나마 14명의 고위직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을 했죠. 그럼에도 역대 2번째로 지각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1기 내각을 꾸리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건 문재인 정부인데요. 출범 뒤
15일이 걸렸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탄핵 여파로 인수위조차 꾸리지 못했었죠.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가장 늦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어땠을까요? 나토와 영미, 캐나다 순방에 나섰었죠. 협력을 강화했다는 것 외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강렬한 인상 하나는 남겼죠. 바로 이 발언입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논란이 커지며 외신도 탔습니다. 이 땡땡땡이 도대체 뭐냐? 대국민 듣기 평가까지 실시가 됐는데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정치적 신념에 따라 청력이 달라지는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이 XX 발언 이마저도 정치적 물음표로 남을 듯합니다. 저 말이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데 실제로 아니라는 사람도 많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이른바 한미일 삼각공조에 방점을 찍었죠. 자유대기의 우길기 논란을 뒤로한 채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우길기가 개항은 되어 있었지만은 관함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최하는 국가의 대표가 승선한 그 함에 대해서 그 함정을 향해서 국제 관리에 따라서 경례를 하는 겁니다. 삼각공조의 결과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듯합니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맞서기라도 하듯 담대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 미사일을 잇따라 쏘아올리며 무력 시위 중인데요. 어제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핵무장론까지 꺼내들며 강대강 전략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해구산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약속, 믿지 못하겠다는 뉘앙스까지 풍겼죠. 우크라이나가 핵전력 세계 3위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을 믿고 핵전력을 포기하면서 핵 위협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핵무장, 미국이 과연 용인을 할까요? 핵무장을 한다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멈출지도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위기 관리 능력,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신뢰한다가 36.8%, 신뢰하지 않는다가 58.4%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시대를 맞은 우리 경제, 윤석열 정부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위기가 닥치기 전 미리 경고음을 울리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번역에 우리 마당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자본시장에 짱돌을 던진 분이 등장을 했죠.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사태를 불러오며 이른바 돈맥 형화를 일으킨 겁니다. 좀 미안하죠. 어찌 됐건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좀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결국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긴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부의 곳간 괜찮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합니다. 정부의 경제 위기 관리 능력, 믿는다는 응답은 26.2%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전관리, 이태원 참사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의 뜻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두말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정 운영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도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죠.
당초 약속했던 조용한 내조,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무색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부를 보조해야 할 여당, 국민의힘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잇따라 승리하고도 집안 싸움을 하느라 빛이 발했죠. 이른바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지리한 정쟁. 내부 총질과 체리 따봉의 추억만 남긴 채 당은 여전히 비대위, 비정상 체제입니다. 대통령과 원내대표라는 권력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씹어돌렸던 그 씹어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비극입니다. 그나마 가처분 무한루프에서 벗어난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은 저희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재앙입니다. 씁쓸한 취임 6개월 성적표를 받아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취임 1주년 때도 시간이 부족했다, 시행착오가 있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나게를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자, 같이 하실 거죠? 네, 앞서 들어봤지만 오늘이 이제 정확하게 윤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는 날이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여권 내에서도.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내비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한데 아무튼 어제 이제 일제히 여론조사도 있었고 여러 지표를 보면은 현 정부의 6개월 성적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야당 쪽에서 정부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KBS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태원 참사 책임자의 경질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73.8%가 동의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는데요. 책임자 경질 범위에 대해서는 56.6%가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까지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는 28.3%, 경찰청장은 15.5%였습니다. 네, 56.6%예요? 50.6%예요? 그거 좀 확인해 봐요. 50.6%. 50.6%죠. 네. 조금 전에 56이라고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야당의 문책론의 여론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당의 공세에 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 보도가 좀 많이 나왔죠. 네, 파이낸셜 뉴스의 단독 보도인데요. 윤 대통령이 일부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 사퇴 공세에 여당 차원에서 적극 엄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당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장관 한 명 방어도 못하나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동아일보도 여권 핵심 관계자의 이름을 빌려서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9일 운영위에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슬규 시민사회수석이 웃기고 있네 필담을 나누다 퇴장을 당했었죠.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 지도부의 소극적 대응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주의도 아니고 퇴장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야당에 밀려서 국정 운영할 수 있겠냐는 생각에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은혜 수석이 먼저 퇴장을 언급했다는 당시 상황을 뒤늦게 듣고 윤 대통령도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전화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정을 했죠.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저는 전화를 받은 것이 없는 것 보니까 친윤계가 아닌 것 같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역시 전화를 받은 게 없다면서 대통령이 국가 전체를 이끌어가고 큰 중심을 잡고 가는데 당에서 하고 있는 자잘한 것까지 전화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종혁 비대위원은 대통령실이 좀 서운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는 거고 또 당으로서는 당으로서 건의할 부분, 국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는 거니까 다 똑같이 가야 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장제원 의원 얘기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도 뭐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매갈이라는 뭐 이런 표현은 아예 쓰지도 않는 그런 그 단어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윤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았고 또 야당의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고 여당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여야의 공방 역시 지금 뭐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진행될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